자, 그러면 한국 정치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두 차례 예선 결과 집권한 남이는 상대 당인 서인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강, 강경파와 온건파 입장에 대입되어 청남과 탕남으로 이제 구분되게 되죠. 예, 청남과 탕남. 그래갖고 이제 상대적으로 온건파가 이 탕남이죠. 탕남. 그래갖고 이제 온건론을 주장한 탕남이 우세를 전하면서 서인에 대한 극단적인 탄압을 행하지 않았고, 따라서 서인의 일부는 정권에 잔류할 수 있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당 정치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상대 분당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 세력의 공존을 생명하는 분당적인 원칙이 이때까지만 해도 퇴색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예순경제 끝난 후에 남인이 승리하고 숙종 때 한번 이제 또 바뀌었잖아요. 남인이 이제 집권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이제 분당 정치의 모습이 계속 남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된 것이 이제 숙종 6년 때부터죠. 경신왕국 때부터죠. 그래서 이제 1680년 숙종 6년에 남인의 역모 혐의도 받아 실각하게 되고, 당시에 이제 서인 정권이 수립되자 분당 간의 대립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사건은 뭐와 관련된 사건이냐면 유학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유학 사건. 그래서 이제 허적이라는 이제 그 당시 남인의 영수가 왕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왕의 뭐냐면 용공 차질, 그러니까 왕의 청막을 빌려간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깨졌는데, 이 융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연료실 기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거 일종의 야사거든요. 그래서 이 정사 인정받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뭐냐면 정사에 있는 거는 삼복의 변이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서인들은 허적의 아들 허근이 인주의 손자였던 이제 복창군, 복성군, 복평군, 이게 복자가 들어가 있잖아. 복자들림이죠. 이 상복들과 결탁해서 대흥상성의 군인을 동원해서 영모를 꾸몄다. 그리고 고발한 사건이 상복의 변인데, 이 상복의 변을 계기로 해서 그 당시 이제 앞에 언급했던 상복들, 복창군, 복성군, 복평군이 잡아서 이제 죽게 되고, 그다음에 허적, 윤호들이 모두 사형당하고요. 자녀 남인들이 축출되는 그런 사건이나 이게 경신택 축출이고, 아마 이제 영모 혐의는 이제 앞에서 말하는 그 삼, 삼복의 변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단과의 대립 양상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즉 이때 집권한 서인들은 철저하게 탄압으로 난일 제거를 막으려고 하는 허목이나 윤후 등 남인 중시의 막으려 하여, 그다음에 허목이나 윤후 같은 남인 중심의 인물들 주사를 했던 것이다. 사사를 이제 했던 거죠. 사사. 사약을 내렸다는 거죠. 그때 이제 죽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윤우라는 인물인데, 윤우는 송시라하고 상당히 대립했던 인물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자, 이로부터 이제 뭐냐면 분당 정책 기본 원리도 무너지고, 그 당시 상대 세력의 인정하지 않은 일당 전제 추세가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따라서 상대당의 보국 수단으로서 사사회가 빈발했고, 그러니까 여기 사약이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사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양반들에게 이제 뭐냐면 줘서 죽게 하는 그런 제도죠. 자, 그리고 외척의 정치적 비중이 컸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 당시 왕위가 누가 차지하에 따라서 자신의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그 당시 제일 가까운 게 외척이 자기가 되냐에 따라서 이제 왕권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척의 비중이 커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왕위 승계에 따라서 자신의 정권을 이제 장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외척의 비중이 점점 올라갔다. 그리고 따라서 전쟁의 초점이 왕위 계승 문제에 초점을 두어지고 붕당 정치의 말패적 형상이 두드러졌다. 자, 붕당 정치의 보통 말패적 형상은 이건 정치적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어떤 모습도 띄어야 돼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회 경제 맥락을 통해서 그 당시 분당 정치가 형성되고, 또 사회 정치 경제적 맥락을 통해서 분당 정치가 또 발표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당시 이제 사회경제적인 어떤 맥락을 같이 봐야 된다. 사회경제적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그러면서 점점 항충사회에서 양반들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 권력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어차피 지방 권력에서 이제 소외되게 당하니까, 그래서 중앙 권력을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근데 중앙 권력에 있는 이제
권력의 양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부터 예전에는 그냥 봐줬는데 정쟁에 패배한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사살당하고 몰살당하는 그런 형상도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경제적 변화들이 정치적 사건에는 이제 연결됐다. 분당적 말피아와 연결됐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당시에는 또 뭐가 이제 분열되기 시작하냐면 노론하고 소론이 이제 분열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노론의 영수는 송시열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내수유양, 즉 민생 안정과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그 거고요.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16년 기출문이 나왔어요. 이때 송시현의 뭐냐면 당파가 뭐냐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송시현은 노동이라고는 서인 안에 있었어요. 아직 노동과 소만의 분쟁이 있었지 완전히 분열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갖고 송시현이 죽은 후에 이제 가서 이제 노동이라는 그 당이 나타났기 때문에 요 당시에 그런 기미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서인이냐 노동이냐 이렇게 이제 논쟁이 있었어. 근데 제 생각에는 송시현의 장파는 서인이 될 수도 있고 노동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이제 그 노론들 성실을 따랐던 무리들을 이제 노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시 한국 때까지는 노론과 소론이라는 명칭이 정확히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그런 보이는 그 뭐냐 분열 기미가 보였을 뿐인데, 그렇지만 이제 송시의 후에 노론은 이제 명수로 출송되기 때문에 노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소론은 윤중이에요, 윤중. 윤중은 그 송시환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원래 그 송시환의 제자가 윤중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이제 뭐냐면 행장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서 결국 갈려져 나갔죠. 그래서 이 소론들은 상대적 신뢰 중시하고요, 적극적인 북방 개척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신왕국 이후에 노동과 소론이 이제 뭐냐면 조금씩 분열돼 나가게 됐고, 그게 갑수왕국에 완전히 분열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자, 이후에 전국의 치열한 전쟁으로 일어나요. 1689년 숙종 15년이죠. 남인계 10인 장씨가 출산한 그 왕자, 뒤에 이제 경종이라고 하죠. 경종의 세자가 책봉하는 과정에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제 기사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세자라고 돼 있는데 세자가 아니라 원자죠, 원자. 어, 원자 다음에 이제 집권을 좀 해서 세자가 된 거죠. 세자. 그래서 원자는 약간 10살 이하의 이제 어린애들을 세자가 되기 전에 책봉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인들은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제 그 왕비가 있었죠. 그 당시 이제 민비가 있었잖아요. 민씨.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민씨가 아직 그 뭐냐면 젊고, 그런데 그렇지, 민씨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잉여왕후라고 할게요. 잉여왕후가 이제 뭐냐 젊고 생산의 능력이 계속 있는데 뭘 굳이 지금 밑에 있는 그 10인 장씨를 뭐냐면 애들 뭐냐면 장희빈이죠. 장희빈 애들 낳냐. 그래가지고 논란이 있었어. 결국에는 이제 뭐냐 숙종이 이 서인들 이제 쳐내고 이 남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장희빈의 아들 경종을 원자로 책봉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서인들이 몰라고 남인이 재집권을 했고 이걸 기사항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임영왕후가 폐비되고요. 시민 장씨를 왕비로 이제 책봉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송시열이나 김수환 같은 사람들 사살시키죠. 예. 그래서 이제 있어서 그 15년부터 20년 갑수당국까지 한 5년 동안 남인의 집권기가 있었고요. 자, 이때는 남인 측에서 예전에 한번 경신왕국 때 한번 당한 게 있어서 서인에 대한 극단적인 보복을 가했고, 앞에서 말한 송시열이나 김수환 같은 거를 사살시켰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나 1694년 숙종 20년에 서인계의 패비 민씨가 복이 되면서 다시 서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이걸 갑순왕국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갑수왕국을 보면 그다음 패비 민씨가 있었는데, 이 페비민 씨를 이제 그 당시 남인 서인 측에서 고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남인이 뭐냐면 선수 쳐서 탄압을 해요.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숙종이 좀 장희빈한테 좀 지났는지 몰라도 빡 떠가가지고 그 당시 남인을 축출해버리고 그 당시 이제 다시 장씨 시빈을 내치죠.
그래서 이제 그 장신을 11년 내리치고 그리고 다시 인형왕후를 복귀시키죠. 왕비를 이제 다시 책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서인들은 남인 축출을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서울, 역강, 무인, 상인, 노비층과 연결돼서 거사작을 모집하고 남인층을 몰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갑술강국 이후에 남인들은 더 이상 재기가 이제 불능하게 돼요. 그래서 중앙에서 이제 축출되고 황천에 낙항을 하게 되죠. 이 남인의 근거지가 이제 주로 어디냐면 경상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경상도 지역에 이제 이 남인들이 내려와서 항반으로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추락된 권위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사원을 많이 건설해. 그리고 나서 이 사원을 서원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서원과 사호가 남설됐다.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게 이 갑수당구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왔죠. 그래서 남이는 이후에 이제 정권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대부분은 영남에서 머물게 돼요. 영남. 그 일부만 근기 남인 출신 해가지고 경기도 지역에 살고 있는 남인들 있죠. 그 근기 남인들만 일부 이제 뭐냐면 정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근기 남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익이나 정양호 같은 사람인데 정양호 같은 사람은 정조 때 이제 뭐 출산해 갖고 한동안 정치를 했던 사람이죠. 예. 자, 이때 이제 서인의 보복으로 남이는 이제 재기불능한 상태에 전락하고 말았다. 자, 이로부터 이제 주로 서인난에서 이제 노동과 소론 이제 대립이 양성했는데 원래 노소론의 그 분립은 언제부터냐면 경시 대축춘에서 이제 짓고 남이 대한 처분을 둘러싸고 강정도는 편을 쓴 송시현은 노동호, 온건파의 처벌을 주장한 정말 사도로서 기본 입장을 지킨 윤중규 소장파로 소론을 칭하면서 일어난 것인데 갑술당국고 이제 남인이 정면 상태에서 이 두 정파가 대립이 포면했다. 그래서 노동과 소론이라는 개념은 이제 노동과 소론의 그 기호는 병신 대출출 이후에 이제 생겼지만 남인이랑 공동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부에는 좀 이제 대립이 있었지만 좀 포면되어 있지 않다가 나중에 남인이나 공동의 적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갑술당국 이후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이때 이제 소원이 처음에 집권했어요. 소원에 집권했다가 나중에 이제 병신 처분 이후에 다시 이제 권력이 노로 넘어가요. 예. 그래서 이 병신 처분이 뭐냐 하면 그 당시 이제 그 윤중하고 송시열이 이제 사이가 나빴다고 했잖아요. 어. 그래서 윤중이 이제 송시열 비판 문제를 둘러싸고 이걸 해미신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이제 기출문제 적어놨어요. 그 윤중이 편지로 송시열 비판이 있었어.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선언하고 노론이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숙종이 결말을 해줬죠. 어떻게 제자가 윤중이 송시열 제자예요? 어,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비판하냐? 그래갖고 윤중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윤성구 그 사람들, 윤성구는 이제 그 윤중의 그 뭐냐 아버지죠. 그 윤성구와 윤중의 부자를 간작을 축탈한 사건이다. 그 정신천벌 계기해갖고 소론을 이제 배척한 처분이 일어나면서 노론이 권력을 장악하죠. 그래서 숙종 말기 때 들어가면 거의 노론이 주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노론이. 예. 그래서 병신 처분 문제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행위 시비 문제도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위 시비는 그 당시 노론이 그 송시현한테 그 당시 이제 그 누구야 윤중이 편지를 보면서 비판했던 내용이야. 근데 물론 비판했다고 하지만 제가 그게 편지는 전달하지 않고 그 내용만 나중에 알려지게 돼요. 송시현한테 직접 전달한 건 아니고 윤중이 썼던 그 나중에 편지 내용이 쓰다가 보내진 않았어요. 근데 그 보내지 않은 편지 내용이 나중에 알려져가지고 결국에는 병신 처분 결과 윤중이 뭐냐면 간작에서 축탈된 사건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좀 보고요. 그냥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분당 열차의 붕괴와 노동 중심의 일당 전제 추세 속에 정권은 몇몇 번열 가문에 의해서 농단되었고 지배층 사이에도 종래 이제 공론에 의한 분당보다는 개인이나 가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환절했다. 또한 중앙의 정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정계에서 배제되어 지방에 이제 세력화됐는데 대표적인 세력들이 남인계층이죠. 이들은 내려가서 이제 향반이라고 해서 지방의 토착 그 양반 정도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근거지 어 삼고 이제 먹고 살고 그렇게 하게 되죠.
자, 이들은 지연이나 혈연 또는 학파, 당파 등 연고지도 낙항하여 그거에 서원을 건립하고 자신의 근거지를 했는데 이 시기 때 서원은 붕당 정치의 중요한 토대로서 기능했던 본래의 모습을 벗어나 특정 가문의 선조를 모시 봉사는 사호가 혼돈된 사호를 서원을 지칭하게 되죠. 그러면서 폭발적인 남수를 하게 되고 이런 형상은 특히 갑술왕국 이후 그 5, 6년 사이에 남인의 봉건이 경상도 지역에서 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갑술왕국 이후에 이런 이제 서원의 사후가 혼돈되는 그런 남설 형상, 서원의 남설 형상이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사 통론에 있는 한국 정치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요거 관련돼서 이제 좀 뿌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아니 먼저 시민한국사 내용 보고 뿌셈 내용 볼게요. 시민한국사 456페이지 좀 볼게요. 자, 숙종 제위 전반기에 세 차례 한국에 발생했다. 한국이란 한국의 정이 나오죠. 전국 주도 집단 및 경제 집단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전국이 전환된 형상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남인과 서인이 서로 주도권을 이제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얘기인데, 그래서 한국은 주도 왕이 결정하죠. 왕의 신기가 중요해. 그 왕의 신기에 따라서 전국 주도 집단과 견제 집단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 정치 하면 숙종만 연상하잖아요. 근데 뒤에 얘기했지만 뭐 그 숙종 외에도 경종 때도 있었고 근데 영조 때도 있었고요. 예,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숙종 때야. 숙종 때. 그래서 이제 경신한국, 기상한국, 갑술한국이 그것이다. 1680년 경신한국 당시 남인층의 일부가 병권을 장악해 영모를 고문했다는 삼복의 변 사건이 있죠. 앞에서 얘기한. 자, 고문이 제출되자 숙종이 남인을 축출하고 서인을 다시 불려들었다. 자, 1689년에 기사한국은 다시 이제 서인이 축출되고 남이 집권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십인장시의 소생이 왕자를 책봉해 국왕의 후계를 삼는 문제가 관련돼 있었다. 이건 제대로 돼 있네요. 남이 집권하면서 십인장시가 왕비로 습격되면서 인현왕후가 폐쇄이 됐고요. 자, 이로부터 5년 뒤인 갑술왕국이 발생하면서 그 당시 전국을 주도했던 남인색이 실각하고 서인이 재집권했다. 자, 이들 계기로 패선이나 했던 잉여하고 다시 복위되고 십인장시가 후궁을 강등되며 일부 남인들이 축출 처형됐다. 자, 그래서 이제 몇 차례 한국을 거치고 숙종은 이후 이제 영조 때 본격화된 탕평을 일시주고 추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탕평 정치하면 영조와 종조를 생각을 하지만 실제 숙종 때도 이제 합병 정치가 시작됐죠. 이거는 나중에 뿌세만 읽으면서 좀 얘기할게요. 일부 탐평을 지지했던 관료를 발탁하고 노동과 소득을 중심으로 인사의 탕평을 적용했다. 그러나 1709년 노동 측에서 소득을 대표하는 태선 아니 다시 할게요. 1709년 노동 측에서 소득을 대표하는 최성정에 져서 예기 6편을 이단으로 이제 그 간주하는 논란이자 정교 혼란이 가중되었다. 그래서 있고요. 예기 6편이라는 건 뭐냐면 1694년 숙종 19년에 최섭정이 예기를 분류하면서 예기라는 것은 이제 예경의 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예경의 예기, 규례, 의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얘기를 불려면 주석을 달아서 진행된 책이다. 그래서 1709년 1월 노동쪽 이강명이 얘기 6편의 주석이 주자의 주석과 다르다면서 공격을 하였다. 그래서 이제 시작됐던 것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탕평 정책인데, 영조 탕평 정책 넘어가기 전에 후셈 있는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후셈 몇 페이지 펴보시면 120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숙종은 14살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제2 초반에 외척인 청풍 김시세에게 도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다. 자, 그리고, 아이고. 자, 숙종을 보좌하여 원상으로 조정을 주도했던 허적은 남이었지만, 호종 때 이래 한당으로 거론될 정도 김육이나 김우명, 김석주는 청풍 김시세과 인연을 유지하면서 기예상 위에 남인들 배척하는 상에도 보관을 여부했던 인물이다. 자, 이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남인은 갑인 예송에서 승리하고 숙종 초에 전국을 주도할 수 있었다. 허적은 허목과 윤우 등 남인의 주선자들을 발탁하여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고 조정의 요직에 남인과 한 단계 인사로 채워나갔다. 이렇게 보죠. 그러나 남인이 집권한 뒤에 얼마 되지 않아 허적과 건대요, 민희, 옥내성, 유목청이 이끌었던 탐남에 대해서 허목, 윤호 등 살림세를 이끄는 청남이 강력한 도전 세우고 북부성하면서 분리되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탕남하고 청남이 분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부터 조금씩 갈등이 있다가 이때 이제 포면에 대해 분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탕남은 한국을 주도한 김석주가 서인에 대한 강경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대를 범한 서인, 특히 송시열에 대한 옹종적인 데 반해 청남은 송시열의 죄를 종무에 고하고 사형에 처하기를 주장하는 등 전국 운영의 방향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극기의 허목은 허족이 외척과 결탁을 한가를 동원하여 인근의 동정을 역분하는 탄핵하는 등 양세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남이 난에서 이제 그 당시 송시의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상남과 청남의 대립 요 내용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한편 숙종초 남인 가운데 주목할 존재는 종친인 복창군 삼형제다. 자, 이들은 호종의 동생이 인평대군의 아들로서 남인 오정찬과 인천에 관계된 남인이 왕실과 연결된 통로 역할이었고 숙종과 함께 자다 수송없이 지냈다. 그래서 요 그 뭐냐면 종친이었던 이제 그 봉창군 세 명의 형제 있죠. 앞에서 얘기한 봉창군, 그 다음에 복성군, 복평군. 그래서 이제 그 인조의 손자인 그 사람들이에요. 인평대군의 아들인데, 참고로 인평대군은 어떤 사람으로 연결됐냐면, 나중에 인평대군 6대손인가 7대손인가가 흥성대원군 관련돼 있어. 흥성대원군이 그 직계 조상이 인평대군이에요. 이렇게 연결된 게. 자, 하여튼 그러나 숙종은 젊은 시절부터 매우 병약하고 자식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후사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다.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구국은 숙종의 장인이죠. 김웅명이 복창궁의 무도함을 단속을 해야 된다는 상소를 올렸는데 숙종의 복창궁 비호는 도리어 공격에 처했다. 그래서 왕대비였던 명성황후가 요때 명성황후라는 것은 이제 그 뒤에 명성황후가 아니에요. 요때 명성황후는 현종의 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성황후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명성황후가 어 그다음에 숙종과 왕대비는 현종의 부인이 아니라 그 전에 효종의 부인이에요. 효종. 하여튼 숙종과 대신들의 모임 장소에서 통곡했으며 그다음 복창권 처벌을 호소하여 김웅명들이 거우 위기를 이제 면할 수 있었다. 자, 숙종 때 초반에 그 당시 한 단계 서인과 남인이 일시 영합했지만 그 당시 전국인 종친의 등역은 남인과 외척에서 배구한 서인의 대결 구도를 위해서 혼돈였고 이런 정세에서 청나라의 오상계 등이 익힌 3번의 나누에서 대륙의 상황이 일시 불안해졌고 이에 대응해서 군권의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맞물려 징폭됐다. 자, 남인은 국벌 재추진을 명부로 군사력 강화를 시도했으며 서인은 독점했던 군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북벌 관련된 내용 할 때 그 뭐냐면 호정 때 북벌령, 서인들이 추구하는 북벌령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인들도 북벌을 추구했거든요. 그 좀 정치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숙종 초기 때 남인대 북벌령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남인은 도체찰사 제도를 부활시키고 군군과 중앙군역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군사를 장악하려고 했다.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숙종 때 나와서 경신 대창국 그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경신왕국 관련된 내용 볼게요. 숙종은 허적이나 건대운, 윤호는 남의 일거에 출조하고 정권을 서에 맡기는 경신 한국을 단행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앞에 그래서 이제 그 뭐예요? 삼복의 변을 계기로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신한국은 한당의 김석주와 산당의 김여 김만기가 척신을 연합한 여기 한당이니 산당이니 그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노론안에 그러니까 서인안에
파별 중에 하나예요. 예. 자, 그 복송군과 그 당시 이제 그 종친과 연결된 남인색을 쫓아낸 것이다. 자, 그래서 외척들은 남인의 도전에 물리치고 중앙군영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로써 숙종 8년에 김석주가 주도한 금이원까지 착수했다. 자, 이로써 조선 후기 때 이제 오군 체제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 금이원 같은 게 정책 배경, 창설 배경은 앞에 경신왕국 이후에 주도권을 장악한 서인 세력들이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장악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후로는 조선 말기까지 정조 때 제외하고 국왕의 조력자인 외척들에게 오군영의 군권을 맡기는 간행이 지속되었다.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고의 병 관련된 내용인데, 뭐 앞에 이제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노동과 소동이 분열된 계기를 볼게요. 자, 경신왕국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그 앞에 있는 남인대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하고 소동이 분열이 돼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노동의 영수가 누구였냐면 송시열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소는 윤중이죠. 윤중.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일어났는데, 자, 이 둘 간의 논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행위 시비 논쟁이죠. 그래서 송시열과 윤중 사이에 이제 편지는 관련된 논쟁인데, 그 당시 윤중이 편지에다가 송시열 막 비판하죠. 근데 이제 보내려다가 보내지 못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알려져갖고 이제 그 소논과 노논의 분쟁문을 학대 개편된 그 행위 시비 논쟁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논쟁이고, 예전에 관련된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제가 분석을 해놨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쭉 해서 넘어갈게요. 쓸데없는 논의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기사항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사항공. 자, 이때 이제 경신왕국 이후에 서인이 분열하는 가운데 숙종은 점차 중국을 주도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동안 의존했던 척신 김석주도 숙종 10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숙종의 능력에 시험대에 올렸다. 자, 이 첫 관문이 후사 문제인데, 이를 위해서 숙종은 후궁인 장인비의 소생인 왕자 윤을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원자로 처형했어요. 그래서 원자를 체포하고 나서 좀 있다 이제 세자를 체포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연령이 되면 한 10살 정도 돼야지 세자를 체포하고, 세자가 될 인물을 원자를 먼저 체포를 해놔요. 그래서 뭐 도중에 또 죽을 수 있으면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원자로 책봉하면 거의 99.9%가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얘가 원자가 살아있으면 세자로 이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인 측에서는 이 남인 측의 이제 장희빈이 아들이 이게 되면 자기가 권력을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서인들이 뭐 그 당시 노론 소론 불문하고 서인들이 단합을 내갖고 반대를 했어. 그래서 산림 송시의 이 성봉에 선 살림의 반대가 격렬했다. 자, 이 숙종은 원자를 결정한 것도 뜻대로 못하는 조선의 군약신강, 군주는 약하고 신하는 강한 걸 개탄하면서 송시를 비롯해 서인들 대거 쫓아내고 경신왕국 때 당시에 쫓겨난 건대현, 목내선, 민한 등 상남 세력들이 다시 불려들어 정골 주도하게 되는데 이게 기사항국이죠. 기사항국. 자, 고리언의 숙종 원자를 세제가 책봉할 뿐만 아니라 세자 보호의 목록으로 인영하후에 이제 폐비 및 시민장시 왕비습격까지 일사천리 당행됐다. 이 과정에서 숙종은 이제 송시러에게 사약을 내리고 그 당시 소론인 오두인 박태보를 잔인하게 이제 침묵하다가 죽게 하는 등 폐비 반대의 공론을 탄압했다. 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소론 분열을 일시 멈추고 숙종의 이제 독주를 제하는 데 공조했다. 반면에 숙종과 장희빈의 심에 위한 집권한 탕남은 정비를 폐해하는 과도한 조치에서도 형식적인 탕남은 정비를 폐해하는 과도한 조치에도 형식적으로 대처하며 사실상 폐비 상태를 방관하고 있었고 남이는 한국을 기회로 정적 제거를 시도하고 왕비 교체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숙종의 독재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숙종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는 하진 않았지만 이제 침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이제 숙종이 그렇게 하면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그냥 거기에 숟가락 없겠다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특히 폐위된 이제 왕비를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의 정면 충돌했는데 남인은 노소론의 주요 인사들을 관여했던 폐비 복위 시도를 고변하여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고 서인은 새롭게 숙종의 초연을 받던 수건치 씨를 독사설 제기하면서 그 장입을 쫓아내고
폐비를 복위시키려고 했다. 이 수건채 씨는 누구냐면 영조의 어머니예요. 영조의 어머니. 그래서 이제 영조의 어머니다. 근데 이 영조가 어머니 수건채 씨가 약간 이제 뭐냐면 그 신분이 낮죠. 그래서 무수히 출신하고 이제 알려진데 무수히라는 사람은 이제 궁에서 허드레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연찮게 이제 그 수건채 씨가 그 모습을 본 이제 그 숙종이 반해가지고 한번 동침했는데 영조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신분상 약간 이제 활동상 좀 약간 정통성이 없어요. 약간 자 그렇게 앉아 있는데 하여튼 또 보겠습니다. 결국 한국 이후에 이제 시민세력부터 각종 고초를 당했던 수건채 씨의 밀고 들은 숙종은 남인을 이제 뭐냐면 어 쫓아내고 소도를 정승에 배치한 동시에 노동을 대거 사모했다. 이게 이제 갑술한국이죠. 예. 그래서 이어서 이제 숙종은 인여하고 폐위를 후회하면 한다고 폐위를 복위시키고 장씨를 다시 시민으로 강등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갑술왕국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갑술왕국의 또 내용이 뭐냐면 그 여기 이제 인여왕국 복위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인여왕국 복위를 이제 그 당시 서인들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인들 그걸 알고 탄압을 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뭐냐면 다시 이제 뭐냐면 열받은 그 숙종이 다시 이제 인여왕국을 이제 복위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갑술왕국과 관련된 내용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예. 여기 있네요. 여기. 예. 요 사건하고 관련돼서 여기 이제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 폐기 보기 시도와 그다음 수건 채씨의 독살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수건실시의 독살설과 그다음에 보기 사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갑술왕국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요. 그 밑에 갑술왕국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기사왕국은 남인의 실력이 아니라 숙종의 의지로 단행된 것으로 당시 숙종의 뜻에 따라서 갑술왕국이 또 단행됐다. 그래서 이건 한국 정치는 왕의 의지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한국 이후에 숙종은 노동과 소동의 의지로 전국을 운영했고 기사년의 당국자였던 남인은 완전히 배제됐다. 그러나 숙종은 이전과 달리 특정 분단의 권력 이임하기보다는 노소동 간의 균형을 바탕으로 탕평제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탕평의 이념은 선조 때 이의에 의해서 일찍 거론돼 있었지만 갑술왕국 이후 박세채가 주준 한국탕평설이 있어요. 이 한국탕평설은 뭐냐면 이의 조제보원론을 바탕으로 한 거야. 이의 조제보원. 그래서 이의가 이제 조제보원 뭐냐면 양당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있으니까 이 훌륭한 인재들을 이제 등용해서 결국에는 분당을 없애자라는 논리가 이 조제보안론이거든요. 그래서 노동과 소동은 이제 뭐냐 양당의 그 뭐냐면 인물들 등용해서 결국에는 이제 분당을 해체시키고 자기가 주도하는 정국을 이제 운영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이게 일시적으로 이제 그 결국에는 다시 한국 정치로 돌아서요. 그래서 병신 처분 같은 내용도 이건 한국 정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엔 소론이 주도권 잡다가 뭐냐면 노동이 이렇게 확 바뀌고 근데 잠시 일시적으로 주장했던 거예요. 양극당 평선은. 자, 근데 탕평선에 대하여 대체로 노동은 군자당인 노동유지의 전국 운영을 주장했기 때문에 매우 소극적인 반면 소노는 노동뿐만 아니라 기사년 제도지는 당국자 이외에 남인을 수용하는 등 적극 창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동은 그 군자당인 노동유지의 전국 운영이기 때문에 그 반대했던 거고 소노는 남인들을 포용했기 때문에 적극 창동했죠. 한국탕평선은 이제 같이 뭐냐면 서로 어울려서 하자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하여튼 갑술왕국 이후에 숙종은 탕평책을 적극 부응하는 남구만 그다음에 유상원, 최석중 등 같은 소노 위주의 정부를 운영하여 노동을 공존하게 하면서 남인을 일부 참여시켰다. 숙종의 소론의 살림 역할을 했던 윤중은 지극히 예의였던 것은 탕평의 기조에서 소노 위주의 정부를 운영한 건 상징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국 탕평론에 이제 입각해서 소노를 중심으로 해갖고 남인을 일부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했지만 이것이 이제 숙종 말기 때는 완전히 이제 뭐냐면 달라지죠. 아까 기상 그 무슨 사건에 정신처분을 계기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이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병신 처분이 이제 관련된 볼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언을 중심이었고 이제 뭐 한국 탕평선 내세워서 나름대로 탕평 정책을 이제 좀 유지하려고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또 청산된 게 뭐냐면 병신 처분인데 요 관련 병신 처분인데 이 병신 처분 내용이 그 밑에 있어요. 자, 병신처분은 그 시작이었으니 이는 숙종이 송시열의 윤중의 유학 사문에 대한 시비를 논쟁이 되면서 송시열 노론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제 송시현이 하고 윤중이 대립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송시현 윤중은 사문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주자에 어긋난 학문이다라고 이제 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송시열과 윤중이 이제 뭐냐 격화됐죠. 갈등이 그리고 행위 시비 논쟁도 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조치 그 해닝 시비에서 이제 윤중이 잘못됐고 어떻게 스승에게 이제 그딴 식으로 이제 편지를 쓰냐 비판하고 그리고 송시현이 너무 많이 맞다. 윤중이 뭐냐면 사문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인정해 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런 그 학술상 논쟁이 곧바로 이제 뭐냐면 다시 손원에서 노로 이렇게 정권을 바뀌는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 되고, 마지막 한번 볼게요. 자, 숙종이 이제 말년에 상당히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노론의 영수 이의명하고 그 이의명 독대를 냈어.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고 있어요. 이때 이제 세자는 누구겠어요? 경종이죠. 경종. 그래서 이제 이때 경종은 이제 좀 포지션이 어떻게 됐냐면,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되나? 아, 아, 잠깐만 기다려. 자, 그래서 이제 윤중의 그 당시 정치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면, 윤중이 아니라 경종이죠. 예. 경종의 정치적 포지션을 보면, 처음에 경종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남인이었잖아요. 근데 남인이 기사한국 이후에 이제 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지지 세력이 누가 되냐면, 이제 남인을 포섭한 소원 세력들이 이제 경종을 지지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그 태어난 그 영조가 있죠. 영조. 영인군. 그래서 영인군을 지지했던 세력이 이제 그 반대에 이제 노동 세력들이죠.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기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병신청분 이후에 소론에서 이 노동의 권력이 이제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숙종 또한 이제 영조를 이제 뭐냐면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숙종하고 노동이 이제 짝을 이뤄서 영조를 왕위에 올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세자는 이미 이제 경종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세자를 폐세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명분이 필요하잖아. 그래갖고 뭐냐면 대의청정을 시킨 거야. 그래서 대의청정을 시켜가지고 세자가 이제 정치를 못하면 그 핑계를 이제 삼아서 그 세자를 폐쇄시킨 다음에 그 당시 영조를 올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논의했던 것이 정유독대라고 해요. 정유독대. 근데 독대라는 것은 원래 이제 그 조선 같은 나라는 공릉 정치를 내세웠기 때문에 왕하고 대신들이 이게 독대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이게 정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랬는데 이 독대는 이제 뭐냐면 좀 약간 불법적인 행위였는데 그 당시 이제 왕하고 이제 뭐냐면 노론의 영수였던 이명이 모여가지고 독대를 한 거야. 그래서 독대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리청정을 그 후에 이제 맡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뒤 상황을 볼 때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고 대리청정에서 만약 세자가 제대로 못하면 이걸 이제 뭐냐면 세자 교체 명물 삼겠다 해가지고 그 내용을 논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정황을 볼 때 이때 대리청정으로 세자 교체를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세자는 소론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의청정에서 나는데 결정의 가시를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무사히 즉위할 수 있었고요. 숙종도 요거 좀 하다가 곧바로 죽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숙종 이후에 이제 경종이 즉위하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숙종 때는 또 경상도의 대동법이 확대됐고요. 또 항해도에도 대동법이 이제 해서 결국엔 대동법이 완결되었다.
요것도 이제 숙종의 업적 중에 하나인데, 이건 나중에 좀 대동법 할 때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숙종 관련된 내용들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한국 통도 넘어가서 이제 영종조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영조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영조 넘어가기 전에, 여기 보면, 이건 좀 도중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경종을 얘기해요, 경종. 음. 경종을 빼먹을 수 있는. 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경종 다음에 영종조 관련된 내용이니까 보겠습니다. 마지막 인증번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은 87번입니다. 마지막 인증번 87번이에요. 자, 이러한 분단 결체 말패적 형상을 나타낸 극단의 정쟁어가 이딴 정제의 이제 추세는 분단 간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 안정될 수 있었던 왕권을 약화시킨 결과 초래했다. 자, 이에 경종의 뒤를 이은 즉위한 영조는 노론의 전제를 방지하고 왕권을 회복하는 의도에서 소론과 남인의 일부까지 고도 등면 탕평제를 시도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경종이 이제 빼먹었거든요. 갑자기 경종을 예, 이렇게 했는데, 경종 관련돼서 이제 좀 보면, 자, 경종은 그 당시에 이제 남인과 소론의 이제 뭐냐면 지지하에서 왕위에 올랐죠. 예.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했는데, 초창기 때는 노론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축 옥사를 계기로 해서 그때 이제 노론에서 소론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미 옥사를 계기로 해서 그 당시 이제 호논이 노동을 이제 완전히 전멸시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신축 옥사와 임의 옥사가 이제 두 가지 있었는데 이게 1721년이고 이게 1722년이에요. 그래서 신축 옥사의 신과 임의 옥사의 이제 뭐냐면 임자를 따서 이걸 신사라고 해요. 신사. 음. 그래서 신축 옥사 또 신축 정변이라고 하죠. 그럼 먼저 신축 옥사를 좀 볼게요. 자, 요것도 왕위 계승 문제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데 경종이 좀 몸이 약했어요. 몸이 약하고 그 다음에 후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 보기에 이제 경종이 아들을 못 낳을 것 같고 자식도 못 낳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노론에서 뭘 이제 제기했냐면 왕세자에게 대리청정을 하라라고 이제 제기를 하는 거야. 왕세자. 왕세자는 왕세자죠. 왕세자. 왕세제. 이제 왕세자가 아니라 왕세제. 그러니까 영조죠. 그래서 영조의 대리청정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을 이제 심화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걸 계기로 소론의 강경파가 노론을 탄압해서 노론의 사대신이 기양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왕세제 대리청정 문제를 두고 있는 게 신축국사고요. 이때 이제 기양 같은 사람이 김창직, 이건명, 이명, 조태제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 신축국사에 기유해서 왕권이 그 당시 아니 그 정치 권력이 노론에서 소론으로 넘어가게 돼요. 네. 자, 임의옥사는 뭐냐면 소론이 노론이 상급수를 이용해 갖고 경종을 암살하려고 한다. 상급수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김창진, 이명, 이gen물, 조태자가 이제 기양을 갔었는데 그때 요걸 계기로 해갖고 사형을 먹고 죽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자, 그 계기가 됐던 사람이 목호령이라는 사람이에요. 목호령이 그 당시 이제 노동과 영인군이 경존을 상급수를 이용해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 상급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뭐 독살 그다음에 뭐다 어, 그 당시 자객을 보내서 죽이거나 아니면 선대 유언장을 해갖고 죽이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죽이려 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 그 네 명의 노론 사대수가 사대신이 이제 뭐냐면 사형을 받게 되는데 후에 이 노론의 사대신의 복위 문제에 둘러서 영종 때 이게 정치 논쟁이 돼버리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경종 때 해가지고 이민옥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경종이 죽고 나서 4년 만에 죽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경종의 동생이었던 영조가 그러니까 경종 때 왕세제였던 그 사람이 즉위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영조는 즉위 초에는 노론의 지지를 받고 즉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론의 말을 좀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갖고 이제
노론에 즉위하는데 이제 을사처분을 내리는데 요거는 좀 약간 이제 설명을 좀 하고 할게요. 이거는 좀 간략하게 돼 있어갖고 좀 약간 설명을 하고 나서 좀 하겠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자, 경조, 그 영조가 이제 즉위를 했는데, 영조는 특징이 뭐냐면, 왕권의 정당성 강화가 제일 중요했어요. 정치적 목적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왕권의 정당성 강화에서 제일 중요했던 문제가 뭐냐면, 경종 독사설, 경종 독사설의 의혹을 풀 필요가 있어. 경종이 갑자기 죽었는데, 그때 이제 영조가, 그 당시, 뭐야, 걔하고 걔하고 그 뭐는 감인가? 하여튼 걔하고 그 감을 같이 올렸는데 그걸 먹고 죽었다고 요. 이게 상극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게장하고 감을 같이 올렸는데 이게 상극 음식일 때 갑자기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소문을 풀었냐면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영조가 죽을 때까지 경종 독살설에 이제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영조의 왕위 집권의 정당성이 뭐냐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경종 독사설을 이제 위협을 제시했고 특히 경종 독사설을 이제 바탕으로 소론 중에 이제 뭐냐 급진 소론이죠. 그 급진파 소론들이 이제 영조를 공격하는 빌미를 삼게 돼요. 그래서 뒤에 이제 무신의 난, 이인자의 난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영조 독사설하고 경종 독사설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신축한국대 있죠. 그가 신중하고가 이미 역사의 처리 문제. 그래서 이제 이때 죽었던 노론 사대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복위시킬 것이냐, 이걸 가지고 뭐냐면 또 왕권의 어떤 정당성 강화 이용을 하죠. 그래서 경종 독사서 유혹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노론 사대신의 어떤 복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왕권의 정당성 강화시키려고 했고 그다음에 영조의 또 당편적 그 정치적 목표는 그 탕평 정치예요. 자, 이걸 완륜탄편이라고 하죠. 완륜탄편. 그래서 그 당시 노론, 소론, 남인 중에 다 급진파는 제외시키고 노론, 소론, 남인 중에 온건파들만 적용해. 각파의 온건파. 예. 그리고 노론, 특히 이제 노론 세력이 강하니까 노론 온건파들을 자기 외척으로 삼아요. 그 외적의 어떤 정치 참여도 허용하는 그런 완론 탐평을 했다. 그래서 완론 탐평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이때 이제 외척들로 구성된 또 정당들이 생기죠. 뭐 남당이라든지 그다음 북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남당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항구 같은 사람, 이 영주 외척이고 그다음에 북당은 이제 홍방의 외척, 홍방이죠. 사도세자 외척이죠. 그래서 이른들이 이제 노론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됐다. 노론 온건파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룡탄평을 주장했다. 이 완룡탄평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속대전 관련된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나왔어요. 영조 때 속대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속대전 때 했던 탕평정치 명치를 써라.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조의 이제 정치의 시기 구분을 보면요. 크게 네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시기, 일기, 일기라고 하면 되겠네. 뭐 2기, 그 다음에 3기, 죄송합니다. 4기, 이렇게 4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1기는 한국 정치식이야. 보통 이 한국 정치하면 좀 약간 이제 뭐 그 숙종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조 때도 한국 정치가 있었어요. 예. 근데 숙종 때 한국은 좀 상대분단을 인정하지 않고 탄압했지만 영조 때 한국은 좀 상대분단 원건파를 계속 남아서 정치에 참여시킨 정치를 시켰거든요. 그렇지만 한국 정치가 있었다. 그래서 그 한국 정치를 보면 먼저 을사처분을 계기로 해서 을사처분은 영조 1년에 있었죠. 그래서 임의옥사 때 그때 이제 관련돼서 앞에서 언급한 사대 신을 이제 뭐냐면 복권시키죠. 그 과정에서 이 복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이제 소돈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노돈이 이제 정치를 장악해요. 그래서 이제 노돈으로 다시 바뀌고, 근데 노돈이 너무 권력이 강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영주 3년에 노돈에서 또 뭐냐면 어 다시 소돈으로 정권이 바뀌죠. 그래서 이게 정미항국이라고 해요. 정미항국. 그래서 영주 3년인데 이때 정미처분을 이제 내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노돈의 사대신을 복귀시켜. 복권을 취소시키고 그 다음에 복권을 취소시키고요. 노동 강경파를 처분하고 소논의 온건파들을 이제 뭐냐 기용하죠. 소논 온건파. 이게 이제 이강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논이 정권을 잡았는데 때마치 이제 뭐냐면 무슨 사건이 나냐면 무신의 난이 난 거야. 이의자의 난. 이거는 이제 남인과 소논의 강경파들이 주도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의자의 난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온건 소파였던 오명함을 이제 파견해갖고 그 당시 이 소논 중심의 강경파의 그 난을 진압을 하죠. 그래서 이걸 왜 소논을 동원해서 진압했냐면 이때 그 소논을 진압하면서 그 소논 내에서도 뭐 왕권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그 무신의 난을 일으켰던 이 소론들은 극히 일부의 소론에 불과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냐면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소론을 통해서 소론을 진압하면서 온건파 소론을 통해서 급진파 급소를 진압하면서 자신의 왕권의 정통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인자의 난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영조가 깨달음을 얻었어. 종전의 한국 정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탕평 정책으로 나섰던 것이 이기하고 상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기 때는 이제 탕평 정책의 특징이 뭐냐면 소논과 노논의 연합 형태죠. 그래서 소논 온고파, 노논의 온고파가 있는데 소논에 좀 이렇게 그 방점을 두고 소논에 약간 힘을 주면서 노논의 온고파를 참여시키고 거기에 남인도 참여시켰어요. 예. 그래갖고 이인자의 난을 계기로 했고 이인자의 난을 통해서 이때 이제 뭐냐면 끝나고 나서 기후처분을 해요. 기후처분. 기후처분은 그때 신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양시 양비론을 적용하죠. 어, 그래갖고, 그 당시 양시를 정해서 소논에도 잠옷 입고, 그 다음에, 그, 뭐야, 노논에도 같이 잠옷 있다. 둘 다 있다. 그래서 이제 이미옥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논이 여기고, 소논이 충이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사대시 중 이경만과 조태전을 복권시키고, 김찬지와 이인명 복권하지 또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신축항공은 노돈충이고 소돈은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각각의 양쪽의 입장을 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기후처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뭘 했다? 이 탄평정책을 실시했다고 보면 돼요. 양쪽의 양시 양비를 통해서. 그 앞에는 이미옥사와 신축항공을 각각 이제 신축항공은 노돈이 충, 그 이미옥사는 소돈의 충, 그리고 이제 사대신 복권은 두 명을 복구시키고 두 명을 복구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절충했다는 거죠. 기후처분 때.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쌍거우도라는 정책을 했어요. 쌍거우대.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노동과 소론의 임무를 1대1로 비율로 등용한 거야. 그래서 이조 판서를 노동에 등용하면 이조 참판은 소론에 등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했던 것이 2기 때 얘기고, 근데 이제 3기 때 들어오면서 소론과 노동의 연합은 마찬가지 진행되는데 이제는 소론보다는 노동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춰서 정치해요. 그래서 이때는 노동 온고파들이 주도하고 소론과 남인이 참여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조치가 경신처분이에요. 이 경신처분은 앞에 이 기후처분에서 복권되지 않았던 김창진과 이희명을 다 복권을 해. 그래서 이제 노동 사대신을 완전 복권시키면서 영조의 왕권 정통성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내걸었던 것이 이제 뭐냐면 유죄시용이야. 예전에는 상고우대였잖아요. 상고우대의 뜻은 뭐냐면 양쪽의 손을 들어서 같이 바라보게 하는 정책이 이제 쌍고우대인데 유죄시용은 뭐냐면 그냥 당파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한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노동층 인재들 많이 등용해요. 그래서 그 소론탕파, 상통파의 기반을 좀 붕괴시키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영주의 개혁 정책을 강화해서 왕권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기 때 좀 더 이제 토론보다 노동이 좀 자신의 이제 지지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던 거고, 자, 여기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탕평 정책이 유지됐어요. 탕평 정책이. 근데 탕평 정책이 붕괴되기 시작한 건 사기 때요. 말년이죠. 사기 때, 영조 말년 때는 완전히 노동 운리로 바뀌어요. 그리고 남인하고 소인은 배제시키죠. 그래서 탕평 정체가 정치가 붕괴됐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기에 관련된 사건이 뭐냐면 나주 개서 사건이야. 나주 개서. 자, 이게 의례 옥상하고 이제 연결돼 있는데, 자, 나주 개서 사건은 뭐냐면 나주 역참에 개서가 붙었어요. 근데 개서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몰라요. 개서 같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갖다 붙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익명 개서는 뭐냐면 보지도 않고 이제 그냥 불태워 없애는 게 뭐냐면 원칙이었는데, 그게 이제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원칙대로 안 지켜졌나 봐. 거기에 나주 개서 사건에 뭐가 적혀지면 그 당시 이제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 그걸 이제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상황적인 배경 볼 때 나주 객서의 그 개서에 있는 내용이 아마 영조 독사설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한번 이제 또 영조가 빡쳤죠. 그러다가 심정영의 과거 다반지 사건도 등장해요.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소훈적인 사람인데 또 뭐냐면 거기다가 뭘 적어놨냐면 영조 독사설 적어놓은 거야. 경종 독사설. 예. 아까 계속 영조였는데 영조가 경종을 독사했던 독사설이에요. 나주 개서 사건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나주 개서 사건과 신정의 가구 다반지를 해놓고 다시 경종 독사설이 부각되니까 이제는 이제 영조가 좀 노망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먹어서 더 이상 애들한테 저 잘해줄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 당시 소원세력도 다 제거시켜버린 거야. 그러면서 노동우위의 전국이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 또 사도세자가 대의청정을 했던 기간인데 이 사도세자가 또 소원세력과 연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노동세력이 반격했죠. 그래서 남당이나 북당 같은 세력들이 반격을 했는데 북당은 그 사도세자의 외척이잖아요. 홍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인데 심지어는 북당조차도 사도세자를 막 죽이려고 이제 막 달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고변을 해요. 그래서 나경원이 이제 사도세자가 사람들 죽이고 저 평양 가서 기생하고 술 먹고 놀았다. 자, 그러니까 이 나경원 고문 사건을 듣고 그 당시 이제 사도세자에 대한 미움이 더 강해지죠. 물론 나경원이 세자를 고발했다고 해서 이제 뭐냐면 죽긴 하지만 그래서 이때 이제 사도세자가 이제 앞뒤로 이제 쪼여오니까 언젠가 다시 자기도 죽을 수 있다 생각을 했는지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자기가 이끌었던 소수 병력을 이끌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다고 이제 나서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이 일어나. 근데 나중에 그게 알려지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제 뭐냐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도세자 어머니조차도 사도세자를 그냥 처분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냐하면 사도세자를 죽여야지만 자기 손자 그 밑에 정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건데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사도세자가 죽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걸 이모화번이라고 하죠. 이모화번. 그래서 이모화번을 둘러싸고 정조 때 사도세자의 정조의 정책이 옳았다 하는 격파가 있고 정조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시파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조 때 어떤 정파가 구체화된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이제 영조가 집권하면서 이 당시 신축왕과 이옥사의 사대신 복권 문제를 가지고 노동과 소동의 세력 균형을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을사처분이라든지 기후처분이라든지 경신처분이라든지 여러 분의 처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노동의 정권 장악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탕평을 이끌었던 그런 정책들을 추구했지만 결국에는 말기 때 그 앞에 있는 이제 경종 독사설의 어떤 뭐냐면 가짜 뉴스인지 페이크인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의혹 때문에 그걸 결국에는 해결하지 못하고 뭐냐면 저희 노동 위주로 이제 나가게 되면서 탕평 정치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조의 정치 관련된 내용이 거기 심부셈이나 아니면 거기 어디야? 치민왕국사 되게 자세히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심부셈 보면 영종조 때 뭐 세력관계 변화와 내용을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적어놨어. 예.
그래서 읽으면 배경 지식이 넓히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굳이 우리가 이제 임용 보면서 정치적인 어떤 그 관련 내용들을 다 볼 필요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영조 관련된 내용이 의외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뭐냐면 깊게 얘기한 거예요. 영조 정책들이 나온 거 보면 예전에 탕평 정치 좀 물어본 거, 말룡 탕평 그 정도밖에 없어.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 정조 정책인데 정조의 정책도 뭐 왕조사 같은 것들이 나온 게 아니라 정조의 정책 관련된 공식 정책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세력 관계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 정도만 하고 그는 저는 이제 설명을 시민한국사하고 후셈 내용을 제거하고 그 어디에 거기 이제 교과서하고 폭로 위주로만 나갈게요. 요건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배경 지식 쌓으려고 이제 얘기를 해드린 거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시민 그 심프셈에 있어요. 그 내용이. 근데 굳이 우리가 그 심프셈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통념적인 내용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좀 읽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 중에 영조의 탄평 정책과 그다음에 정조의 개혁 정책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그 지약사 관련된 내용 볼게요. 지약사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46페이지 펴볼게요. 자, 분단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정치가 불안해지자 정조는 국왕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의 균형을 추구하는 탕평책을 실시했다. 그는 자신에 따른 탕평파를 육성하고 자, 이때 탕평파들은 각 파의 뭐 온건파들이죠. 그리고 노동 옹호파를 외초고 삼아서 자신을 뭐냐면 정권의 지기변을 했잖아요. 이걸 이제 완룡탄편이라고 해요. 완룡탄편. 그러니까 이들을 정식으로 정부에 운영했고 분당의 근거인 서원을 대폭 정리했어요. 서원이 그 당시에는 사후하고 이제 헷갈려서 남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폭 정리했는데 서원을 정리한 그 뭐냐면 왕이 그 당시 이제 영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종도 있었죠. 물론 홍성대원군이 정리했지만 그다음에 기록에는 잘 안 나왔지만 철종 때도 한번 정리하려고 했어. 여기요. 그리고 또한 제야의 공론을 주장했던 살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 당파를 이용해서 이제 뭐냐면 뭐 이게 분당 정치, 독재 정치를 뭐냐 강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공론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3사의 관리를 추천했던 이조 전량의 권한도 약화됐다.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영조는 백성의 군역 부담을 줄이고자 군포를 1년에 1필로 하는 군역법을 이제 시행했고, 자, 군역법은 영조 저축의 하나 중에 하나인데, 그냥 따로 이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이건 뒤에 군역제도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신문고를 부활해서 그다음에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했으며 신문고 부활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어요. 신문고는 조선 초기 때 실시했던 제도죠. 근데 이제 원래 초점은 백성의 억울함을 이제 풀어주고자 했는데 요걸 신문고를 주로 이용한 사람이 양반들이었어요. 양반들이 뭐 토지 문제, 노비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폐지시킨 거야. 예. 그러다가 영조 때 신문고를 부활시켰던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청계천 범람이 많다 보니까 하천을 바닥을 퍼내는 분소 사업을 했어요. 그래갖고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 한성이 있으면 한성이 중간에 흐르는 강이 그 한강이 아니에요. 한강은 여기 있고 한강은 되게 폭이 넓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있는 그뭐 강이라기보다는 개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천이 청계천이야. 청계천 자체가 말 그대로 밝은 척이잖아요. 그래서 계곡물이 깨끗하다라는 의미지만 이건 조선 초기 때 얘기고 사람이 여기 많이 거주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갖다 버리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산들 있죠. 산들이 이제 이때 그 산에서 벌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토사들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청계천이 처음에 여기 정도였는데 강 수심이 점점 생활쓰레기나 포사들이 유입되면서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파내는 그 공사를 해요. 강의 어떤 그 수심을 좀 더 낮춰야지. 어,
수심을 좀 높여야지 어떻게 있어요? 이 토사나 이런 것들 이제 하고 나중에 홍수가 될 때는 이제 이게 넘쳐 흐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계속 놔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토사가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강 폭이 그 강수심이 이제 얕을 수밖에 없고 홍수라도 나면 이게 넘쳐 흐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파 들어가지고 강수심을 좀 뭐냐면 높이는 그 준설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준설 작업을 그린 게 이제 옆에 있는 어준 준천 제 명청이라는 그 그림이죠. 그래서 청계천을 정비하는 준설 사업을 그린 건데 영주는 준천사를 설치하고 10만 명 인구를 동원해 청계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는데 요게 좀 용어가 잘못됐죠. 동원한 게 아니라 고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 후기 때는 동원하는 체제가 아니었어요. 고용했어. 돈을 주고 고용한 거야.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뭐냐면 영조가 했던 이제 뭐냐면 이 준선 사업가, 청계천 준선 사업가 아니면 뒤에 그 손자였던 그 뭐냐 정조의 하성의 그 건설 사업도 다 동원한 게 아니라 고용한 거야. 고용한 거. 그래서 이게 표현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준선 사업을 하고 나서 옆에 이제 뭐냐면 버들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산에서 내려온 그 토사를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준선 사업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한번 언급됐었거든요.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그다음 속대전이나 공공문헌비고 등에 편찬하여 제도를 정비했다. 속대전 관련돼서 예전에 이제 물어보고 나서 이때 이제 탕평이 무슨 탕평이냐? 이때 왕의 탕평은 만룡탕평 03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정조의 개혁 정치를 보겠습니다. 자,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는 붕당과 관계없이 능력 있는 인물을 등용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탕평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때 탕평을 중농탕평이라고 해요. 중농탕평. 자, 중농탄편의 특징이 뭐냐? 남인이든 노론이든 소론이든 각각의 옳고 그름이 명백한 사람들을 등용하는 거야. 어. 그래서 예전에 이제 좀 온건한 사람들이나 외척들을 쳐내죠. 그래서 이제 남인, 소론, 노론 얘네들을 이제 뭐냐면 잘 이용해갖고 세력 균형을 통해서 정치했던 것이 정조였고요. 특히 이제 정조의 이제 신복 기관이 뭐냐면 그 시파죠, 시파. 시파들은 이제 주로 뭐냐면 남인, 소론, 노론으로 구성돼 있어요. 우리가 뭐 노론은 시파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노론 시파도 있어요. 근데 노론 시파보단 벽파 쪽이 좀 많죠. 예. 그냥 하여튼 시파든 벽파든 당파를 떠나가지고 종조는 각 군영의 세력들을 이제 인정하고 그 세력들의 어떤 세력 균형을 통해서 뭐냐면 정치했다. 그리고 그중에 온건파보다는 강경파를 이제 뭐냐면 중용했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는 그래서 이걸 중농탕평이한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는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규장각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젊은 무신 중에 초계 문신 제도를 실시했다. 자, 그래서 규장각은 이제 그 창덕궁에 있죠. 여기 보시면 그 당시 이제 규장각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왕실 도서관 기능을 원래 홍문관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홍문관이 언관화되면서 내각 기능이 상실되거든요. 이때 내각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왕실 그 도서관 도서실 기능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대신해서 홍보관 대신에 새로운 기관이 필요했는데 그때 규장강을 만들어 놓고 원래 규장강은 왕실 도서관적인 그 기능이지만 비서실 기능을 이제 부여하고 요게 이제 과거 시험도 주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초계문시도 실시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친위 기구를 선발하는 데 이용하죠. 근데 이 규장가 출신의 이제 인사들이 나중에 외척 정치를 또 하게 되죠. 세도 정치가들. 대표적인 김조순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세도 정치기 때 규장각이 오히려 왕권을 강화시키는 기관이나 외척 정치의 기구로서 변질되게 돼요. 예. 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초계 문신 제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규장각에서 들어왔던 당황한 이한 젊은 관료들을 매번 시험을 보고서 선발하는 제도를 초계 문신 제도인데 아마 이제 요거는 과거 제도의 일환으로 이제 실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고 이게 아마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정약용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정약용도 그 뭐냐면 초계 문신제를 통해서 이제 등용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정영도 그 당시 이제 나름대로 정치를 주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남인 출신이지만. 자, 정교는 친위 부대인 장영을 설치해서 군사력 기반을 강화했고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담아서 수원 화성을 이제 건설했다. 여러 차례 이곳에 행차하게 됐다. 자, 이외에도 통공정책 같은 거. 그래서 통공정책은 유기전을 제외한 근단 정권을 다 폐지시킨 게 통공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신해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신해통공이라고 했죠. 이게 정확하게 1791년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60년 뒤에 또 신해년에 통공정책이 행해지는데, 요때 신해 통공정책은 이제 주로 서울의 어떤 그 간직 진출, 그러니까 처녀직을 간직 진출에 이제 그 허용하는 그런 조치였죠. 그래서 통공은 막힌 곳을 뚫어준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잘 알려진 통공정책이 정조 때 그 신해 통공정책과 그다음에 철종 때 신해 통공정책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정상인대 특권을 축소하고 사상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허용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신해통공 관련된 내용들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요거는 좀 이따가 좀 조선 후기 때 역사 관련돼서 또 경제사 관련돼서 살펴보기도 하고요. 또한 서울 출신의 부장과 검소각을 등용해서 서울에 대한 차별을 개선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등용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때 이제 누가 등장했죠? 박재가, 유독공, 이덕무, 서희수 같은 서울 출신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검서관이라고 하는데 검서관은 어떤 자리냐면 법정 외의 기구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임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시. 그러니까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할 때 그 양반들이 반발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요게 이제 법정 내에 있는 안에 있는 기구가 아니라 법정 외에 임시직으로 만든 거야. 그렇지만 검소관이라는 곳이 이제 왕 옆에서 항상 비서 같은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요직이죠. 예.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제 등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건국대전과 속대전 그 밑에 법령을 통합해서 대전통평을 이제 작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대전통평 관련돼 갖고 그 기출 예문 나왔죠. 03년 기출 문제 예문에 나왔던 것이 대전통평이야. 그래서 대전통평 관련돼서 좀 앞에 얘기했죠. 조선선영 운영 준수주의를 재확립시킨 게 대전통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외에도 여기 이제 그 외교장각을 또 만들었어요. 외교장각. 이게 규장각을 만들 때 규장각의 그 뭐냐면 넘친 서적 중에 일부를 규장각에 다 보관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일부 중요한 서적들을 따로 강화도에 외교장각을 만들죠. 이게 강화도에 설치되죠. 근데 외교장각은 이제 그 병인양요 때 불타 없어지고 그 중에 이제 약 6천 군의 도서 중 300여 개 위계들이 그 프랑스에 약탈돼서 아폴론 3세에 헌납당했잖아요. 이거 예전에 한번 병인양요와 관련돼서 시험문이 나왔는데 이 외교장각을 정조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규장각과 함께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수원 화성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이 수원화성이 그 6.25 전쟁이나 일제강점기 때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화성성역 위기를 이제 통해서 수원화성이 복원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복원된 유물들은 유네스코 기념물로 선정이 안 되는데 요거는 예외적으로 선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잘 복원이 됐거든. 그래갖고 이 복원할 수 있었던 게 화성성역 의궤 때문에 그래요. 의궤라는 것은 어떤 의식이나 절차 같은 걸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려놓았고 보관한 것이 의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갖고 어떤 그 의식 절차, 왕의 행차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성축 같은 성이나 성곽을 만드는 어떤 모습들을 이 의궤에 담았다. 그래서 화성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뭐냐면 건축 사항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려놓은 것이 화성성역 의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원화성은 정조가 건설한 성곽도시로 그 당시 건설 과정에서 정영이 설계한 거중기, 농로기구를 활용했고요. 자,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요거 관련돼서 농로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자, 공사기관과 경비를 줄일 수 있었다. 근데 거중기라고 하는데 그때 거중기가 뭐 한 대 정도 동원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하여튼 뭐 그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 수원성을 이제 건설하는데 동원된 거 아니라 이거는 고용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 뭐냐 인원들을 고용해갖고 월급을 줬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화성성역 의기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군사적 상업적 기능과 함께 하성은 그다음에 동서양의 축성 수이 집약된 실용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갖고 이제 동서양의 축성이 수한 건 뭐냐면 동양과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여기 웅성이죠, 웅성. 이렇게 이게 다 웅성이에요. 이런 것도 웅성이라고 하죠. 대문에 이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껑이 웅크린 모습을 했고 운석을 뒀고 운석 같은 경우 여기에 들어오면 이제 여기에서 사방을 공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문에 뒀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치라고 하죠. 치. 요거 치를 둬서 양쪽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 웅성이나 이 치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주로 동양 건축물이죠. 동양 건축물.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대포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포의 그 뭐냐 방어하기 위해서는 높은 성보다는 뭐냐 얇은 그 뭐냐 높이가 낮은 성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서양의 건축물은 이제 있고 그 외에도 벽돌 사용 이런 등등 벽돌도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하강함 같은 경우에는 대포에 맞으면 무너지잖아요. 근데 벽돌에 맞으면 벽돌 그 맞은 부분만 무너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갖고 동서양의 어떤 건축 기술이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화성의 이제 뭐냐면 흡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1802년에 발간한 화성 성역 의기에 따라서 옛 모습이 복원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던 것은 이 화성 성역 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요게 그 해남 교과서 좀 볼게요. 해남 교과서. 어. 자, 여기 있는데 여기 앞부분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넘어가고 어디만 보냐면 이제 여기 여기 부분만 볼게요. 가성 여기부터. 음. 자, 여기까지 보는 게 낫겠다 그냥. 영조는 좀 그렇고 정조 정책만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영조의 탕평체제에 계승한 정조는 노론을 견제하고 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소외됐던 남인과 손을 등용했다. 그래갖고 이제 교장각을 설치하여 자신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이제 양성했고 이때 정치 세력은 이제 주로 문인들 자, 되어 있고 젊고 유능한 관리를 선발하여 구장을 재교육시켜 초계문 신제도를 통해서 국왕 정신 그 국왕 중심 정치 제도를 이제 했고 그 정조는 장영을 설치해서 정조는 오군영이 이제 노동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뭐냐면 자신의 친위세력을 이제 구성했죠. 무관들을 왕권을 뒷받침 군사기관을 삼았으며 그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모욕을 수호 옮기면서 하성을 건설해서 개혁 정치의 중심지로 삼았다. 또한 통합법전이었던 대정통풍을 편찬했다. 자, 정조의 이제 그 개혁 정책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영조와 정조는 상평천을 통해서 국왕이 국정을 주도하는 정치를 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권력이 국왕의 측근 세력들에게 어, 집중되었고 정조가 갑자기 죽자 특정 가문의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나타났다. 그래서 숙종, 영조, 정조의 정치는 뭐냐면 중앙 집권화 정책이야. 그래서 모든 권력을 중앙에 집권했는데 문제는 그걸 이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냐 공평하게 중앙 정치에 참여했던 게 아니라 국왕이나 측근 세력들은 중심으로 정치에 참여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왕이 죽고 나서 카리스마적 왕 같은 이제 그 숙종이나 영조나 정조 같은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후에 이제 어린 왕이나 유학한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이걸 컨트롤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왕이 정치에서 이제 소외되면서 국왕의 측근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멋대로 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 측근 세력도 중심한 세도 정치가들이 이제 정치를 주도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 정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왕과 측근 세력이 주도했지만 그 왕은 이제 나중에 세도 정치에 배제되고 측근 세력들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정권을 유지하면서 그때 만든 중앙 정치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을 수탈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회도 그 뭐냐면 어
삼정의 문란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규장각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보면 정조가 창덕궁 안에 설치된 규장각은 역대 국왕의 글과 책을 모아 어, 보관한 왕실 도서관이었으며 그 기능은 점차 강화되어 학문을 연구하고 주요 정책을 개발했다. 정조는 박제가, 유독궁, 이덕무의 서를 규장각 검서가 임명했고 그 초기 문신제도에 유능한 관리를 뽑아서 규장각의 연구와 교육을 전념하겠다. 그래서 규장각 학자들은 다양한 서적을 편찬하여 정조 시기의 문해 부흥을 이끌었다. 자, 1층은 책을 보관할 사무실 용도 사무실 활용한 장소를 구장각을 불렀으며 2층은 독서를 하며 정치를 토론하는 공간을 활용했는데 우주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주화도라고 불렸다. 창덕궁에 있는 건데 지금도 있죠. 여기. 네. 그래서 한번 창덕궁을 갈 때 봐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종조 관련된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원래 영조 관련된 내용을 또 다시 돌아서 한통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이 한통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또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인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진행할게요. 영조 관련된 내용은요. 네.